그 양자역학이 무엇이냐? 거기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중성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고 이중성이 뭐냐? 특히 파티클의 웨이브의 성질 그러니까 뭡니까? 입자의 파동성 입자의 파동성에 관한 뭐라 그럴까요? 입자의 파동성을 공부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거 웨이브 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웨이브 랭스에 모멘텀이 어소시에이트 되는 게 그게 이제 드 브로이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어떤 입자의 파동이 갖는 방정식, 그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썼고, 그 다음에 h 곱하기 4. 그래서 h는 뭐냐면 p 스퀘어드 오브 2m 플러스 v.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것이 결국 양자역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자역학의 이제 썸머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포텐셜이 0이면 이게 뭡니까 결국? 이건 프리 파티클이라고 그래요. 프리 파티클. 자유입자. 그리고 그때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인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e to d 그래서 h 바 오버 i의 x 뭐예요 이게? xp 빼기 오메가 t et 뭐 이런 걸 형태로 이제 주어지고, 이게 포텐셜이 이제 뭐냐가 주어지면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 한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곧 양자역학을 이제 이그제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썸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푼 포텐셜의 제1호가 뭐였냐면은 이 프리 파티클 이외에는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게 우리가 많았죠. 왜냐하면 순전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파티클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은 델타 x는 뭐예요? 무한대죠. 대신에 p는 뭐냐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델타 p는 0이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갖다 이제 플레인 웨이브 내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단파예요. 단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멘텀이 정확히 디파인 되어 있는 파동.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나 균일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각 포지션에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웨이브 펑션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상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굉장히 볼륨에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전 공간에 퍼져 있다면 그러면은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상수는 무지무지하게 작을 거다.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 상수가 문제가 될 때까지는 그냥 안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문제가 된다면 여기다가 1 오버 볼륨 팩터를 붙이세요. 그 볼륨이란 건 뭐냐면 이 방을 유니버스 우주의 크기만큼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웨이브 펑션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래도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책은 여기서 이게 뭐 이런 게 피지컬 파티클이 이런 걸로 리얼라이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충분히 자유입자가 기술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른다면, 그렇죠? 그럼 방 안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박스의 크기가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볼륨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멀레이션 상수가 작을 뿐 그 웨이브의 네이처는 이놈에 의해서 충분히 기술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웨이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델타 x가 유한하고 이럴 때는 델타 p도 유한하고 이럴 때는 델타 x와 델타 p가 항상 2분의 h바보다 큰 그런 uncertainty principle을 만족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충 뭐 증명을 하고 말로도 이제 때우고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했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에센셜한 이유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 가지고요? 응? 뭐 가지고 증명했죠? 전자의 회절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3장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포멀리 더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그 증명은 사실은 산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제가 프리 파티클이 아니라고 했던 게 그게 박스가 포텐셜 박스잖아요. 이게 실제로 정말로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박스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할 때에는 이제 좀 더 내가 말을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박스를 큰 박스를 생각을 하고 파티클 인어 박스라고 해도 뭐 괜찮은데 파티클 인어 박스라고 하면 작은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confining 하는 예를 들어서 원자 그럼 파티클 인어 박스도 전자가 뭐에 갇혀 있어요? 프로톤이 제공하는 쿨롬 박스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포텐셜이 이런 스텝 포텐셜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어떤 임무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묶여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종류의 어떤 성질을 가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자에 갇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이 박스는 굉장히 큰 박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을 지금 기술하려고 할 때에는 갇혀 있는 박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이런 마이크로스코픽이 아니라 마크로스코픽한 사이즈, 우리 교실만한 사이즈는 그냥 유니버스 사이즈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전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것을 줘가지고 트래블링 웨이브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델타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프리 파티클을 여러 개를 중첩시켜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 개의 K를 필요로 한 거죠. 그죠? 여러 개의 파장을 필요로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파장이 있었을 때에는 이놈이 진행하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V of group velocity라는 걸로 주어지고 그것은 d 오메가 dk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냥 오메가 k of v 이거 뭐 k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phase velocity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phase velocity는 한 개 한 개 낱개의 파동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룹 벨로시티는 전체의 파켓이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 속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이게 아주 간단한 포텐셜, 뭐 인피니트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게 뭐냐면 포텐셜이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지는 단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그젝트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 하모닉 포텐셜에 대해서는 성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질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0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피지컬 컨시퀀스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이 왜 이렇게 고체화되기 힘드냐. 그 다음에 또
뭐 진공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미니멈 상태 근방의 미니멈 근방에서의 모양은 다 이게 뭐야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의 스펙트럼은 다 뭐다 이게 그리고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이 간격이 다 같다. H바 오메가와 같다. 다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질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풀 때는 열심히 내가 엠퍼사이즈를 안 했지만, 풀지 않고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가 그릴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모닉 포텐셜의 경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여기 이제 2분의 1 H바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서 0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0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는 뭐 비슷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퍼져나가 디케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스테이트는 이렇게 된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0이 되는 거예요. 노드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조금 완화시킨 거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여기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응?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노드가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포텐셜이, 하나는 델타 펑션 포텐셜이고, 델타 펑션이라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델타 포텐셜이에요. 이게 델타 펑션은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 위스가 0으로 가고 이 높이가 무한대로 가서 곱한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이 일정하게, 그런 그 리밋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리밋이 델타 펑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면적이 1이 되게. 그게 델타 펑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풀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이요.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텐셜 음물을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음물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풀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파이나이트 하면은 이게 좀 나간다고 이렇게. right? 대신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조금 이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 여기 줄어들고 여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밖에 꼬리를 뻗친다. 그게 뭐 전체적인 안 풀고 우리가 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한대일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낮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웨이블랭스가 길어졌으니까요. 웨이블랭스가 길어지면 모멘텀이 작아지고, 여기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요. 이 간단한 공식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공식 한 개를 쓰라 그러면 뭐예요?
드브로이 릴레이션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게 피직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블랭스가 길어지면 모멘텀이 작아지고 모멘텀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게 피지컬한 픽처야. 뭐 높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그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상태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는 이 포텐셜의 이 밑에 깊이와 그 다음에 이 위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푸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풀겠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간단한 포텐셜에 대해서도. 콘스탄트 포텐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 콘스탄트 포텐셜. 그것도 정확하게 푸는 게 뭐 이제 수식으로 써놓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아주 뭐 간단한 포뮬라로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이런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신에 어떤 리밋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리밋이냐면 이런 델타 펑션 리밋이요. 이 깊이가 무한히 깊고 대신에 위스가 무한히 좁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뭐랄까요. 그 결과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 포텐셜에 대해서 이걸 뭐 이렇게 생긴 경우 혹은 이 밑으로 이렇게 세운 경우 그런 경우가 그 경우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펑션 포텐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거티브로 있으면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루겠죠. 이런 우물이니까요. 델타 우물. 델타 우물에 대해서 하면 뭐가 생길 거예요? 이런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바운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게 점점 좁아지고 이게 깊어지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원에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 좁은 너무 이제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있을 때가 좀 마땅치 않잖아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방이 좁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컨센트레이션 돼 있어요.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하고 여기에 이제 꼭지점이 피크를 이루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스퀴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파티클이 있을 확률을 요 웨이브 펑션을 그렇죠? 방을 갖다가 줄이면서 찌부러뜨렸다고 생각하면은 정확한 픽처예요. 그게. 그리고 스테이트는 한 개만 존재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릴 첫 번째 결론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런 데서 이 위에 세워놓고 이렇게 풀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스캐터링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파티클이 굉장히 이게 파티클 센터 이게 프로톤이 여기 있고 엘렉트론이 여기서 온다 그러면은 엘렉트론이 여기 와가지고 아주 멀리서 자유로운 입자가 와가지고 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유입자가 와서 자유입자로 가는 그게 이제 스캐터링, 산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엘렉트론이 여기서 온다. 그러면 어떤 프리 엘렉트론의 상태로 이제 오겠죠. 트래블링 웨이브의 형태로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놈은 반사를 할 것이고 어떤 놈은 어떻게 되냐 통과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델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직관이 별로 잘 안 통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베리어 문제를 풀면은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파티클이 와가지고 100% 튕겨나가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오면은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영으로 죽지는 않고 천천히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죽지를 않고 페니트레이션을 하잖아요. 꼬리를 남긴다고요. 근데 이 꼬리를 남기는데 이게 무한되면은 결국 없어지겠지만 이게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가 여기서 완전히 0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와가지고. 그래서 작지만 뭐가 돼요?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웨이브의 성질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웨이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100%안 통과, 그러니까 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투과하는 놈이 있는 것.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터넬링이라고 그래요. 터넬링.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반사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돈의 8천도 아는 얘기니까 뭐 신기한 소리가 아니죠. 다만 클래시컬하게는 100% 반사를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100%뭐 미싱 인 미션이죠. 그러니까 다 돌아와야 되는데 손실된 놈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통과해서 딴 세계로 간 거야. 이런 것들이 무슨 피직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핵 내에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알파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알파 입자가 이게 뭐냐면은 이 핵 내에 있다가 뭐랄까 갑자기 이제 그 방사선 붕괴 같은 것들이 이제 알파선 붕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헬륨의 핵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픽처가 뭐냐면 비슷한 겁니다. 이거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이게 이 내부를 의미하는 포텐셜의 상태이고 이제 어떤 상태가 이런 데 있으면 완전히 스테이블한 거죠. 근데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과해 가지고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 그렇죠? 이게 터넬링이라고요. 그래서 알파 붕괴가 곧 뭐냐 하면 터넬링에 굉장히 좋은 이그젠플이다. 터넬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파 붕괴를 생각해라. 이게 2장까지의 어떤 썸머리예요. 전부 피직스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계산 맨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림이 없으면 양자역학이 어려워 보여요. 계산은 무식하게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요 그림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계산은 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해보든지 시험 시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자, 우선 저 그림을 이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요 계산부터 하겠어요. 자, 델타 펑션 포텐셜에 대해서 이건 바운드 스테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스캐터링은 혼자 해보세요. 이건 뭐 너무너무 이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내가 여기서도 이제 뭐 좀 안 한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미리 정리를 하고 갈까? 어떻게 있느냐 하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고전적으로는 절대 없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전적으로 파티클이 이 상태에 있으면 이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는데 에너지가 이 포텐셜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다가 빨라지고 또 천천히 해서 가죠. 일로 돌아오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게 자기보다 낮은 포텐셜 때문에 돌아오는 놈이 생겨. 돌아오는 놈이 생긴다고. 그게 좀 이상한 일이죠. 이럴 때는 뭐예요? 이 리플렉션이 존재하는 게 양자역학적인 효과예요.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터넬링이 양자역학적인 효과죠.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고전적인 효과.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인 효과예요. 그러다가 이게 특별한 스테이트가 되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에너지가 되면은 100% 그냥 리플렉션이 없는 때가 있어요. 마치 클래시컬하게, 마치 클래시컬 파티클처럼 100% 통과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레조넌스라고 해요. 레조넌스. 그러니까 특별한 에너지가 되면은 100% 통과. 레조넌스. 입자의 에너지가 포텐셜이랑 공유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플렉션이 없어요. 마치 클래시컬 파티클처럼.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느냐? 눈치가 있는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어? 어? 포텐셜의 높이? 여기요? 어디 여기요? 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포텐셜 깊이 두 배만큼. 깊이 2배? 이거는 또 포텐셜 뭐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이 높이의 2배? 아닙니다. 어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되게 엄청 커서 포텐셜이 이렇게 들어가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이 오면은 그럼 여기서 그냥 전부 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안 높아도 이렇게 100%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개수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줄게. 누구야? 무한 포텐셜에서 어. 스테이트 만드는 거일 때 분명히 이름이 뭐야? 박광식이라고. 박광식? 물리과 3학년이야? 네, 박광식? 이 사람 이름 외워두세요. 바로 그게 답이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무한 포텐셜을 그려. 그리고 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포스트 익사이트 스테이트, 뭐 세컨드 익사이트 스테이트, 세컨드 익사이트 스테이트, 서드 익사이트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렇지? 그럼 요렇게 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굉장히 뭐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오죠. 응? 왜 그러냐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냥 직관적인.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선 여기서 리플렉션이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직관이 뭡니까? 직관은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전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는 거시세계의 파티클들은 H바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비직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피지시스트로의 어떤 그 계속 그 훈련을 쌓아가면은 이런 양자역학 세계도 결국 일종의 경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적 직관이 이제 이제 쌓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양자역학적인 특성 중의 하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 양자역학의 고전적인 특성들이에요. 이런 레조넌스는. 속도가 저희 부분 통과할 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나요? 네. 속도는 줄어들었. 그러니까 여기 통과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속도는 뭐냐면 이만큼 아니에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러니까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는데 이 속도가 변하는 곳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파티클은 이런 데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파티클은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지금 스크래치 한 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 이게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의 물리 전부예요. 이게 나는 이만큼 계산을 못할 거예요, 오늘. 자, 델타 펑션 포텐셜입니다. 이제 여기 다 감 잡았죠? 자, 델타 펑션 포텐셜에 대해서 마이너스 2m 분의 h바의 제곱 사이 더블 프라임 플러스 v인데 v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델타 펑션, 1차원의 델타 펑션을 갖다가 포텐셜로 잡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르딩거 방정식을 풀겠다. 그러면 여기서 x가 0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0이 아니면 0의 어떤 델타 펑션 포텐셜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뭡니까? 응? 에너지가 여기 있으면 그냥 이건 뭐예요? 이게 스캐터링 하는 거죠. 에너지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은 여기 바운드 스테이트인 거예요. right? 에너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음이면 여기 제로라, 에너지 제로라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음이면 바운드 스테이트. 근데 이런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바운드 스테이트는 특징적인 게 뭡니까? 밖으로 가서 금방 디케이 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디케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서만 요 근처, 여기서 내지는 요 안에서 내지는 여기서만 어떤 그 파이나이트한 어떤 확률을 가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스테이트 아닙니까? 이것은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E는 무조건 음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X가 0이 아닌 곳에서 이런 데서 여기서 여기하고의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보겠어요. 그러면 X가 0이 아니면 이놈은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4의 더블 프라임,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h바 제곱분의 2m, 원래는 일반적으로 e 빼기 v인데 4 이퀄 제로인데 이게 제로니까 이거는 뭐냐면 e가 양이면 이거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이건 e가 양이면 여긴 k 스퀘어드 해서 e to d 사이는 i k x 이게 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답입니다. 이게 e가 포지티브면 이렇고 e가 네거티브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놓느냐면 이게 음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4 이퀄 제로. 솔루션 뭐예요? 어? 뭐야? 4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4 이퀄 0의 솔루션이 뭐냐고요? 익스포넨셜. 3학년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한참 걸리면 어쩌냐? 4는 e to d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뭐요? 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카파 x는 이쪽으로 점점 다이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양에서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히 죽여야 돼요. 손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노멀라이저빌리티. 확률은 유한하니까. 이놈은 죽여. x는 네거티브에서 이쪽에서는 이놈을 죽여요. 그러면 요거는 e to d 마이너스 카파 x죠? 요거는 e to d 플러스 카파 x. right?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내가 아까 그렸던 이거 바로 요거라고요.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는 게 섭성이거든요. 에너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사인은 뭐냐 하면은 e to d 이걸 하나로 쓰면은 a 곱하기 카파 x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a의 값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사이의 제곱이 dx가 이게 1이 되도록 a를 노멀라이즈 하면 되겠죠. 그럼 그것은 이거를 노멀라이즈 이건 2배 a의 제곱에 0부터 인피니티까지의 e to d 마이너스 카파 x 2배의 dx를 이걸 갖다 1로 두면 되니까 a는 뭐겠어요? 이거 제품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2 카파분의 1이에요. right? 그러니까 이것은 카파분지 a의 제곱이 돼서 a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스퀘어 루트 오브 카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의 웨이브 펑션이 뭡니까? 그리고 이게 스퀘어 루트 오브 카파가 된다. 이게 답이다. 그리고 솔루션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이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에서 솔루션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케이스 1을 갖다가 좀 더 열심히 풀고 싶으면 에너지가 포지티브인 경우를 풀고 싶으면 뭐 한번 풀어봐도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잘 보면은 이게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 스캐터링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포텐셜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은 클래시컬하게는 이게 리플렉션이 없지만 실제로 있다고요. 이 경우도.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도 이렇게 되고 2가 사실 1번을 먼저 써놨는데 내가 2번을 먼저 풀었어요. 근데 1번을 나중에 지금 푸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포텐셜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솔루션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e to d kx, ikx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e to the 마이너스 ikx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J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죠. J 뭐냐면은 4A를 갖다가 스퀘어드로 했을 때 이걸 로라고 했을 때 어떤 덴시라고 했을 때에 이 덴시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dt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뭐죠?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오브 J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 J가 2mi 분지 h 바에 이게 뭡니까? 4i 스타 b 4i 마이너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2i 분의 이러니까 이것은 m분의 h 바의 이미지너리 파트 4i 스타 b 4i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레디어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지금 그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k가 되잖아요. 이거 데리버티브가 k가 되죠? 야, 사이가 이렇다고 그러면은 사이가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노멀라이징 상수가 a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러면은 이 값이 뭡니까? 이것은 n분의 h 바 곱하기 k 하고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는 m분지 h 바 k, h 바 k가 뭡니까? p죠. p 오브 m 하면 뭐예요? b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벨로시티 필드예요. 이 커런트가 뭐냐? 벨로시티라고. 벨로시티 곱하기 앰플리튜드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alright? 그래서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K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오케이? 자, 그럼 그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걸 풀겠어요. 그러면은 문제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파티클이 이렇게 있는데 네거티브 델타 포텐셜이 있는데 포지티브 델타 포텐셜이라고 그래도 뭐 상관없죠. 있는데 여기서 그런 파티클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여기도 왜냐면 오고 여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파티클 솔루션을 구하면 여기도 e to the ikx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kx 여기도 e to the ikx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kx 해서 a, b, c, d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right? 근데 우리는 뭘 좀 더 스마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티클이 이쪽에서 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거는 해석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ik에서 1로 가는 거 아닙니까? right? 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아까 솔루션은 이게 이미 찾아놨다고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건데 혹은 슈퍼포지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로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 포텐셜 때문에 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이거 더하기 뭐 이건데 이쪽으로 가는 거 더하기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서 턴넬링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쪽에서 소스가 있어서 누가 보내주면 이런 게 있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셋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물리적으로 이거는 없다. 그렇게 셋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항상 이거를 갖다 A를 1로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놈에 비해서 이게 100개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 튕겨나가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스퀘어 루트 100이 뭐냐면 바로 이 앰플리튜드 A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셋업을 B는 0으로 하고 A는 뭐 그냥 1로 하든지 아니면 살려주든지. 왜냐하면 항상 A분의 B의 뭐 제곱이나
뭐 a분의 c의 제곱이나 이런 것만 중요하지. a 혹은 b 혹은 c 자신의 값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알았으면 여러분은 그냥 a를 1로 두세요. 그냥 소울스는 그냥 1로 두고 이 a가 1일 때의 b, c의 값은 항상 나중에 계산을 다 하고 나서 a를 살리고 싶으면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바꾸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지금 b, c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어 붙여질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웨이브 펑션은 연속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x 콜 0이 아니에요. x 콜 0. x 콜 0에서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고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b는 c 이런 게 성립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델타 펑션 포텐셜을 풀 때에는 이게 x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다 이제 대충 됐는데 x가 0일 때 이 포텐셜의 기여를 어떻게 픽업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보면 오른쪽하고 왼쪽에서 보면은 연속이긴 한데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도 보면은 기울기가 같지를 않아요.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러니까 기울기에 있어서의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다고. Right?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방정식을 적분을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플러스 엡실론까지. 그러면은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거 곱하기 4i' 빼기 오른쪽 4i' 빼기 왼쪽 4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ight?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이게 2n분의 이렇게 써놓고 합시다. 4i 더블 프라임 플러스 k제곱 4i 이렇게 쓰면 좀 안 좋다. 그냥 아까처럼 써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 4i 프라임의 엡실론에서 4i 프라임의 마이너스 엡실론을 뺀 거. Right?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이거는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플러스 엡실론 하면은 그냥 이거 적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곱하기 4이 제로예요. 이퀄 뭡니까? 이거는 연속이죠. 4이는 왼쪽 오른쪽에서 연속이니까 캔슬돼요. Right? 적분하면은 아니면 캔슬이 아니라 이 면적은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플러스 엡실론까지 해봐야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1이면 면적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로다. 올라이? 그러면 양변을 4'으로 나누면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계산을 해보면은 4'이 오른쪽에서는 i, k, c가 되고 왼쪽에서는 뭐가 되느냐면은 ik의 e to the ikx 빼기 b e to the 마이너스 ikx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냐? 여기는 ikx, ik의 c 타임스 e to the ikx. 여기다가 엡실론 집어넣고 엡실론을 0으로 가면은 이것은 ik의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엡실론 0으로 집어넣으면 뭐야 이게? ik의 1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b가 돼요. 1 빼기 b. Right?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지워지고
ik로 양변을 디바이드 아웃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아니다. sorry. 어떻게 되냐? 뭐 해보죠. 2n분의 h바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ik로 묶고 c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플러스 알파의 사이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이 제로. 근데 사이 제로가 뭔가요? 사이 제로는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사이 제로는 C라고 하죠. C equal 제로예요. alright. 자, 여기서 뭐를 소거합니까? C를 소거하든지 B를 소거하든지 하면 되는데 뭘 소거하는 게 빠른가요? 여기서 C 빼기 1을 B로 바꾸면 C 빼기 1은 B네요. 그렇죠? right? C 빼기 1은 B니까 여기서는 C 대신에 1 플러스 B라고 하고 여기는 C 빼기 1이 B니까 여기는 2B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I 2배 지워지고 B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선 한 개로 합시다. 알파를 여기서 나누어요. 알파를 나누고 1 더하기 B에 뭐 되죠 이게? M 알파 H 바의 제곱 K 없죠 그러고 플러스 1은 제로예요. I'm sorry. 플러스 1은 했네요. 그럼 B 묶고 여기 1 놔두고 그럼 끝났죠? I는 어디 갔어요? IK 여기 있어요. 아니요. 내가 왜 이러지? 보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 IK하고 B가 이렇게 B가 있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여기 1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IK H바의 제곱 M 알파 이렇게 돼요. B. C는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C는 1 플러스 B예요. 하면 이것은 M 알파 IK H바의 제곱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왜 적분을 하고 왜 적분한 값이 오른쪽이 0이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왜 적분을 하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하고 왼쪽에서의 지금 뭐냐면 이 양변을 적분을 하면 델타 펑션이 없어지죠. 델타 펑션의 정의가 뭐냐면 이걸 적분하면은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나 똑같잖아요. right? 그래서 플러스 엡실론에서 마이너스 엡실론 굉장히 작은 구간만 적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분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면 그러면은 그게 관계없이 이놈은 항상 같고 이놈은 뭐냐면 엡실론이 0으로 가면은 줄어들잖아요. 0으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알파 값이 이렇게 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됐다고 하거나 상관이 없이 음이거나 양이거나 상관이 없이 항상 리플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B 값이 0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티스. 그래서 알파가 이거는 뭐냐면 알파가 지금 지금 이 값이 예? 알파가 음이면 이게 뭐냐면 스캐터링 프라블럼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 이 경우도 당연히 이게 플러스면 다시 말해서 알파 값이 네거티브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플렉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파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다가 리플렉터 돼 나오는 게 당연하죠. right?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가다가 돌아오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즉 B가 논제로다. 이 경우도 논제로다 그 말이야. 그거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얘기가 어디까지 설명한 거예요? 다 지웠네. 델타 펑션 포텐셜 설명한 거라고요. 두 가지 사항은 첫째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둘째는 스캐터링 프로블럼에서 리플렉션이 항상 존재한다. 설사 밑으로 되어 있는 바운드 웰에 대해서도 우물에 대해서도 존재 델타 우물에 대해서도 리플렉션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질문 없으면 이 문제 여기서 끝내고 웰 프로블럼, 파이나이트 포텐셜 웰 문제로 들어보겠어요.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파이나이트 포텐셜이요. 파이나이트 포텐셜 웰. 이 문제예요. 이거를 코오디네이트를 좀 잘 잡으면 우리가 좀 계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뭘로 잡아요? 중심으로 잡아요. 원점을 여기다 잡지 말고 여기다 잡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계산 안 하고도 이게 충분히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충분히 깊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여기쯤 생길 것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는 계산 안 하고도 이미 안다고요. 첫 번째 스테이트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우함수고 요 경우는 뭐예요? 기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간다는 건 안다고요. 이거는 in general 뭐냐면 포텐셜이 원점 대칭이면 포사인은 뭐냐 하면은 이분이나 사이 오어 오드다. 이런 두 개를 가지고서 아이겐 스테이트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쉽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림 그려보면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엑서사이즈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책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나는 오드에 대해서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지금 푸는 솔루션에서 안 나오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요. 알라이?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요건 기함수니까 사이 뭡니까? x는 사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따라서
x는 양수에 대해서만 풀면 음수는 저절로 결정이 돼요. right?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풀고 4의 제로는 뭐예요? 제로다 하는 게 그냥 이게 리퀘어먼트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오드 펑션은 다 4의 x 제로에서 제로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솔루션은 어떻게 생겼냐? 솔루션도 뭐 간단합니다. 이게 뭐 얘가 여기서는 원점을 포텐셜의 원점을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V로 잡겠어요. V0로 잡겠어요. 포텐셜을.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이브 에너지 값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4의 더블 프라임 h 바 스퀘어드 2m e 빼기 v 4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가 돼? v가 마이너스 v0니까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2 플러스 v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파라고 두겠어요. 카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2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k 스퀘어드로 둔다고 합니다. v가 0일 때는 다시 말해 여기서는 v가 0이잖아요. right? 그럴 때는 뭐냐면은 에너지 값은 지금 음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바꿔지긴 했는데 아까하고 좀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 값을 갖다가 디케이 하는 거니까 이 값을 갖다가 사실은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그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k 스퀘어드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k 제곱으로 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는 카파 스퀘어드. 카파 스퀘어드는 뭐냐 하면은 h 바 제곱분의 2m2예요. 근데 e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0값 포텐셜의 제로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바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은 네거티브라고요. right?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이 내추럴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솔루션은 이거는 뭐냐면 요 안에서의 솔루션이에요. 이걸 갖다가 4의 2라고 합시다.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2 리전 여기는 1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4의 1 더블 프라임 플러스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4의 1 이퀄 0 이렇게 되겠어요. alright? 카파 스퀘어드는 그래서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가 이거예요. alright? 못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자, 그러면은 이 솔루션은 간단하죠. 사인은 e to d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x예요. right? 그런데 아까처럼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만 택하는 거야? x가 양이면은 뭐만 택하는 거죠? 마이너스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1은 어떤 상수 곱하기 저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0이 돼야 되는데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이거의 솔루션은 뭐죠? 이거의 솔루션은 4의 2는 e to d i k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솔루션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통 k제곱을 갖다가 h바 제곱분의 2m2를 항상 k제곱으로 넣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걸 갖다 k제곱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q제곱으로 놔도 뭐 누가 뭐라고 경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면 그렇게 놔도
좋아요. 하여튼 여기서는 Q나 K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나도 그게 따라서 이걸 Q로 바꿔줄게요. 자, Q제곱.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보면은 두 개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연속이고 이게 파이나이트한 스텝이면은 여기서 포텐셜도 모양도 뭐냐면 웨이브 펑션의 데리버티브도 연속이에요. 오케이? 그런 경우는 사이와 a와 이걸 a라고 그럽시다. 이걸 a, 이걸 마이너스 a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이 a는 1a는 사이 2a고 사이 a1 더블 프라임 a는 사이 2 프라임 a. 이놈도 연속이고 이놈도 연속이다. 그런 것을 리퀘스트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 합쳐가지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4분의 4이1 프라임이 4이2분의 4이2 프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두 개가 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거 하나로서 족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이1분의 4이1 프라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걸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 이거는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사인 그러니까 e to the ikx와 e to the minus ikx를 적당히 잘 컴바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리얼이라고 그러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의 둘 중에 하나의 합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사이2는 a e to the 예를 들어서 a sin qx하고 더하기 b의 코사인 qx 이런 것들의 합일 거라고요. right? 그 다음에 사이1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 말고도 또 뭐냐면 사이 제로가 되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왜냐면 오드만 우리가 취하려고 하니까 요놈은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제로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하고 쓰냐 하면 요놈하고 요놈 두 개만 쓰겠어요. 요놈하고 요놈 두 개. 이거 두 개 쓰는 대신에 이거 두 개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거 두 개 써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 조건에서 이놈이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 컨디션은 사이 제로가 제로라는 컨디션은 여기는 x 콜 제로에서 이놈은 죽으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b가 0이어야 돼요. 따라서 b는 0이어야 되니까 right? 이 조건은 이거를 죽여요.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쓰면은 4이1분의 4이1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a 캔슬되고 밑에는 뭐죠? sin q 이게 뭐죠? x는 a에서요. x는 a에서 qa분의 뭐죠? 미분하면은 q 코사인 qa 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거 미분한 이거 4이2분의 4이2 프라임 하면은 c는 날아가고 뭐죠? 마이너스 카파의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풀어도 안 풀어도 알아요. 뭐 때문에요? 이 오드니스 컨디션 때문에. 여기가 결정되면 여기는 그냥 리플렉션에서 부고 맞고 주면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전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Q
코탄젠타 QA는 마이너스 카파 곱하기 E to D 마이너스 카파 A 이런 조건이야.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 그래서 카파가 뭐냐? 봤더니 카파는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Q 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카파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를 잘 주물러 보면 Q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Q 제곱은 첫 번째 항이 뭘로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카파 제곱 플러스 V는 마이너스 요건 뭐냐? V0 마이너스 V는 V0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람다 제곱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람다의 제곱은 뭘로 디파인 하느냐 하면은 H바 제곱분의 2M V0로 디파인을 하겠어요. 그러면 람다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네요. 그러니까 카파는 지금 뭘 매주하는 거냐 하면 이 높이를 매주하는 거고, right? 이놈을 갖다가 매주하는 거고, I'm sorry. 이게 Q 그렇죠. 이게 Q 스퀘어드예요. 이게 Q 스퀘어드고, 요거를 매주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요게 카파 스퀘어드의 매주예요. right? 요거는 Q 스퀘어드를 매주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는 게 이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람다 제곱이라고. 이게. right? 그래서 람다 제곱은 Q 제곱 플러스 카파 제곱이다. 그래서 카파만 알면 얼라우되는 카파 값을 알면 람다는 뭡니까? 포텐셜이니까 주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분이고 이게 뭐냐면 want to know. 이거 알고 싶은 값이라고요. 카파가. right? 카파를 알면은 뭐를 알아요? 2를 안다고요. 2는 뭐냐면 2n분의 h바 제곱에 마이너스 카파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아는가요? 에너지 값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그래피컬하게 풀어요. alright? 이 방정식을 그래픽하게 풀어가지고 근데 이게 카파 제곱을 차라리 카파 제곱을 소구하는 게 사실은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텀이 전부 뭔가요, 이게? 복잡한 텀이 뭐예요, 이게? 다 Q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Q를 알면은 그러면 Q 제곱은 카파 제곱을 Q 제곱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없죠? 여기서 괜히 썼어요. 이 레이쇼 하면서 없어졌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카파 제곱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 카파 제곱은 뭔가요? 카파 제곱은 q 제곱 빼기 람다 제곱이네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꾸 도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 하면은 카파는
여기서 카파는 뭐 람다 제곱에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 스퀘어 루트 람다 제곱 빼기 q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q를 알면 q 값을 알면 이 값을 알아요. 그래서 q 값을 알면 이 값을 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v0 이게 뭐냐면 2n분의 h바 제곱 곱하기 람다 제곱이 뭐였죠? 그게 플러스 v0예요. right? 플러스 뭐냐면은 하여튼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곱하기 q 제곱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q만 알면 에너지 값 아는 거라고요. 오케이? 뭐가 이상한가요?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sorry. 마이너스. 그럼 맞죠? 오케이. 마이너스 V0.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돼서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E 플러스 V0가 그래피컬하게 뭔가요? E 플러스 V0가 2 빼기 2가 E 플러스 V0 이게 2 빼기 여기서부터 이거네요. 이거 그렇죠. 당연히 이걸 알면은 바운드 스테이트의 그 에너지의 깊이를 아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E 플러스 V0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q 제곱이다. 자, 가만히 있어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해석은 조금 이따 하고 그래피컬하게 먼저 솔루션을 구해야죠. 그래피컬하게 솔루션을 구하면 양변에다가 a를 곱해요. aq, ka 여기다가 a 람다 qa qa를 곱하고 그러면은 이 aq를 혹은 aq를 갖다가 x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놈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 플러스로 놓고 이걸 갖다 마이너스로 놔요. 그러면은 이놈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Q가 변함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람다가 픽스되면은 람다가 픽스됐으면은 이 원이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레디어스가 하나 정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리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x 마이너스 x 코탄젠타 x의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x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스퀘어 루트 a 람다를 갖다가 람다라고 그러면 람다 제곱 빼기 x 제곱이에요. 이게 람다가 있고요. 이건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거의 그림표인데 코탄젠타 x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탄젠타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탄젠타인데 코탄젠타의 그림표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은 건데 여기다 x를 곱하면은
이걸 이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x 곱하기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는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여기다 x를 곱하면은 x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0에서 1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우함수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음에 이제 이걸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다 마이너스네요. 이상하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지 이러지 말고 내가 좀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코탄젠타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타 x는 이걸 갖다 AQ로 나눠. 스퀘어 루트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Q 분지 람다의 제곱 빼기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그릴 수 있죠.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Q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Q가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람다 값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람다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righ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탄젠타 x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0 파이 2분지 파이 2분의 3 파이 이렇게 됐을 때에 탄젠타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코탄젠타 값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은, 그래서 코탄젠타 값이 요 마이너스 코탄젠타 값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될 거라고요. right? Q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니까 우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코사인 QA분의 마이너스 Q 사인 QA. 그러면 마이너스 지워지고 여기는 Q 탄젠타가 돼가지고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플러스 탄젠타 X가 똑같은 게 될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뭐냐면 2분이고 이게 2분이고 이게 5도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한 건 요거고 여러분이 숙제로 할 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오른쪽은 공통이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거는 지금 5도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면 이게 2분이에요. 이게 2분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2분 펑션에서 뭐냐면 이놈하고 만나는 곳에 최초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5도는 뭐냐면 여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존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솔루션이. 그러니까 람다가 크다고 하는 것은 포텐셜이 더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놈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 만나는 개수가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alright?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예요?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Q1, 여기가 Q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어널리티컬하게 우리가 Q1, Q2 이런 것들의 값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Q가 이 람다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높이가 쫙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값들이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요런 값에 다 수렴을 할 거라고요. 요 값들이 다 1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의 문제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Q 값이 여기서부터 뭐예요? 무한 포텐셜이면 여기인데 왼쪽으로 조금 시프트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조금 왼쪽으로 시프트 했죠. 이렇게. 이게 여기가 뭐예요? 무한 포텐셜이 있을 때의 솔루션의 위치예요. 근데 그게 Q가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거고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람다가 아까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텐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무한이 아니면은 이무의 위치에 있어서 이놈이 이렇게 되니까 웨이블랭스가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피컬하게 수학적으로는 그래피컬 솔루션에서 요 놈이 요 솔루션이 여기로 시프트한 게 그런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1분도 안 돼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수학으로 하면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백날 계산을 해봐야 물리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가 손으로 띄워가지고 매스매티카를 가지고서 좀 그려보든지 문운종이를 가지고 그려보든지 해서 한번 실제로 해봐라.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숫자를 갖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오늘 좀 늦었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해서 이제 2장을 뭐 대충 끝낸 걸로 하려고 그래요. 목요일 날 좀 더 이야기하죠. 자, 마치겠습니다.